안녕하십니까. 행동재무 핀테크 김용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재무에 있어서의 행동재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그 자본구조 이론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M&M, 그 다음에 트레이드오프, 패킹 오더까지 얘기했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에이전시 코스트 내지는 대리인 비용으로 자본 구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어프로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무차입 경영이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뭐예요? 무차입 경영을 하면은요, 물론 위기 상황을 좀 덜 겪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뱅크럽트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죠. 안전한 거에 또 안 좋은 점, 좋은 점은 있지만은 안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조용히 quiet life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살게 된다는 건데 어, 여러분들 Barbarians at the Gat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여러분 혹시 오레오 과자 좋아하세요? 오레오. 네. 조정석 나와서 이제 그거 하던가요? 그 오레오 과자 저도 좋아하고 저희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도 좋아하고 이거 그것만 보기만 하면 우리 집에 싸움이 나는데 그 오레오 과자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나비스코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나비스코가 한 몇십 년, 한 거의 100년 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업이 원래 만들었던 거는 세일럼, 혹시 담배 피시나요? 캐멀, 뭐 이런 거. 그런 담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게 바로 대리인 비용 자본구조 이론을 나타낸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뭐요, 유튜브 가서 한번 Barbarians at the Gate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정도인데 재밌어요. 이게 LBO랑 같이 가요. LBO 여러분들 Leveraged Buyout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에이전시 코스트 뭔 소리냐면은 이그 RJI 나비스코 같은 경우 그 영화에서 나온 스토리가 이겁니다. 제가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담배를 갖다가 만들어 파는데, 그리고 과자도 만들어 파는데, 한번 초기에 그 투자를 다 하고 나서 브랜드가 확실하게 딱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박혔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계만 돌리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줘요. 담배 중독돼서 사주든가 아니면 과자가 좋아서 사주든가 애들이 오래오래만 그냥 사달라고 그러니까 사줄 수밖에. 그러고 나면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프리 캐시플로. 뭐 그냥 현금이 계속 들어와요. 줄줄줄줄줄. ATM 머신이 완전 생겼네. CEO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해피하죠. 네, 내가 저 CEO 오피스에 들어가서 짱 박혀서 놀든 말든 그냥 현금은 그냥 홍수처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빨대 꽂아서 한마디로. 예. 그러고 나니까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좋은 건 뭐예요?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어디에 잘못 경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품을 신제품 개발하거나 어떤 혁신을 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거의 빨대 꽂고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 맛도 이상하고 그 영화 보시면 나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퀄리티 나쁜 것들을 계속 만들어도 되겠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주주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CEO는 어때요? 냅두세요. 나 좀 해피하게 살자고. 그러면서 남는 현금 갖고 뭔 짓을 합니까? 프라이빗 제트 있죠. 스포츠카도 아닙니다. 그 걸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라이빗 제트기, 그죠? 그 제트기를 갖다가 몇 대를 구입하느냐? 32대인가? 예, 30 몇 대를 갖다 놓고서 그래가지고 RJR 에어포스라는 별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CEO 분들 혹은 뭐 재벌 회장님들이 돈을 낭비한다고 비판들 많이 하시고 왜 분노해야 하는 건지 막 여기서 막 책을 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치에 가면은 우리나라 회장님들은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니 뭐 우리 회장님들 무슨 뭐 포르쉐 갖고서 그 카레이스 하는 거 좋아하시고 뭐 그거는 양반이에요. 미국에 가잖아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예, 항상 극단치는 미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난 아니에요. 이 대륙의 스케일. 이게 갖다가 프라이빗 제트를 사도 몇 대를 산다? 30대가 넘게 삽니다. 삼성그룹에서 프라이빗 제트 몇 개 있어요. 하나인가? 그거 있는 것도 팔아 없었던가 그래요.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그거 갖다가 그 낭비하기 싫다 그러고서 그냥.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프라이빗 제트 한두 대는 있으셔야지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없앴어요. 그거 보면은 하여튼간에 미국이나 또 저쪽에 중국이나 장난 아닙니다. 중국도 말씀드릴까요? 중국 재벌들이요.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이제 그 미국 동부에 그 견학을 갔다 그럽니다. 뭐냐면은 하버드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그 미국에서의 그 로버 베런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록펠러라든가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vanderbilt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 다음에 그걸 얼만큼 정승같이 썼는가, 그죠? 그래서 사회 공헌에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거 뭐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지어주고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기부금을 많이 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북경대학에선가清華대학에선가 이거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신흥 재벌들을 모시고서 저쪽으로 미국 동부를 견학을 간 겁니다.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갈 때는 한 비행기로 갔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걸프 스트림 회사에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각자 다 올 때는 자기 프라이빗 제트로 뿔뿔이 다 같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 비행기를 사서. 스케일이 다릅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에이전시 코스트, 회사 돈을 자기 돈 쓰듯이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긴장감 있게 회사 CEO들이 운영을 하도록 만드는 게 뭐다? 빚이다. 은행 빚을 지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은 뱅크럽트 돼버리도록 상황을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마치 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셋바트를 뒤에다 놓고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경영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LBO의 움직임이 됩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 빚을 져가지고 이 회사를 갖다가 주식시장에서 갖고 나와가지고 프라이빗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훨씬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이 CEO들이 방만하지 않게 경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LBO가 되겠고, 이 학문적으로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Agency Cost of Debt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 나온 게 알제알 나비스코, 그리고 여러분들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과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Capital Structure Theory가 바로 마켓 타이밍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4개는 모두 다 시카고 스타일의 그 rational한, 합리적인 그 CEO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이나 이런 걸 가정하고서 나가는 겁니다. 마켓 타이밍은 다릅니다. 마켓 타이밍은 뭐냐면은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부채를 지느냐 아니면 자기 자본 조달을 하느냐 하는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두 시장 중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어느 쪽이든 버블인 곳에 가가지고 조달을 한다는 거예요. 버블이 휩싸여 있는 곳에 가서 잘 됐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마켓 타이밍은 바로 이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여기다 그거 써놓을 걸.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쉽죠, 그죠? 그겁니다. 물 들어오는 거 뭐예요? 에퀴티 마켓. 지금 딱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6개월 이후에 완전히 주식시장 버블 중에 버블이잖아요. 상버블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IPO를 해야 됩니다. 왜?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하지 못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식 자본 조달 비용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엄청 작습니다. 회사 CFO 입장에서 뭡니까? 저기 그 방탄소년단이 있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CFO, 와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때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갖다 IPO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스, 와 CFO 엄청나신 분이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 엄청나신 분이세요. CFO. 이런 때일수록 자본 조달할 때 뭘로 조달해라? 에퀴티, 스탁으로 조달해라. 이런 때 사채 발행하는 사람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네, 어디든 버블일 때 이거 봐서 삭삭삭삭 해가지고 탁 치는 거, 그죠? 치고 빠지기. 이게 바로 합리적인 CEO, CFO의 비헤이비어고요. 그거에 반해서 주주들은 뭡니까?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 버블에 날뛰는 거죠. 비이성적으로 막 이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본 구조 이론의 마켓 타이밍 이론이 되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론. 네, 보면은요 자본 구조 이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5가지가 있습니다. M&M, Trade-off, Pecking Order, Agency Cost, Market Timing. 예, 그거는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느 하나로도 완전히 설명되는 게 아니다. 네, 세상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학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나름 다 설명력이 있는 시츄에이션이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FO들은 어떤 걸 더 믿을까요? 아예 여러 가지 다 믿죠. CFO들도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CFO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듀크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최대 회사들 수천 개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 44%의 CFO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론을 믿는다 그럽니다. 내가 하는 일은 타이밍 보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케이터링에 대한 또 얘기도 또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현재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합리적인 경영자들의 행동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윤리적이다가 아니라 합리적이다 라는 겁니다. 둘은 다릅니다. 좌우지간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케이터링을 하기 쉽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정책이나 회사 가치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경우, 즉 내재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선에서 경영자가 단기적 주가 고평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시츄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자본 구조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케이터링 시오리는요. 경영자가 특히나 단기 실적주의에 휩싸여 있을 경우에 단기 실적주의에 휘둘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면은요, 케이터링의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 이름 개명하기입니다. 무슨 창시 개명입니까? 이거 뭐예요? 라가벤드라 라우 교수님, 그 케임브리지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논문 타이틀이 뭐냐면 arose.com by any other name 그럽니다. 뭐냐면요, 그 회사 실체가 뭐든 간에 닷컴만 붙이면 되지 뭐 하는 겁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 20년 전쯤 얘기긴 합니다. 이 회사들의 행태인데요, 닷컴 버블에 휩싸입니다. 모든 회사가 말하자면 SKKU 멀쩡한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닷컴을, 회사 이름 닷컴을 붙이시면은 그 붙이기로 한 날부터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실체가 닷컴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인터넷에 비즈니스를 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닷컴만 붙이면 다들 우와 섹시해요 그러면서 다 갖다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CEO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연봉의 상당 부분이 한 70% 정도가 스탁 옵션, 이 회사의 스탁 옵션에 달려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회사의 내재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닷컴만 붙이심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확 뛰어버리겠죠. 몇 퍼센트? 70%. 평균적으로 70%가 팍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그걸 닷컴 붙여야죠. 내가, 그죠? 합리적인 리스폰스, 합리적인 대응책은 그겁니다. 바깥에 투자자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으면은 등 살살 긁어주면서 내 옵션 그 연봉을 확 올리는, 70% 올려버릴 수 있는, 100억짜리 연봉에서 170억 받는 거죠. 와우.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 한 케이스 스터디 없어요. 수백 종목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케이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샘플로 그냥 빅데이터로 그냥 때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라가벤드라 라우 교수님 여기 오른쪽에 계십니다. 자,
닷컴 버블이 그 다음에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버블 꺼지고 나면 투자자들이 닷컴만 붙으면 학을 띄고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등을 긁어주실 방법이 있습니다. 닷컴을 띄어가지고 또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돈을 양질로 벌어먹었다 하는 게 또 이분들의 그 후속작 논문이 되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닷컴 붙이고 띄고, 그죠? 양쪽으로 벌어먹었다 하는 걸 다 보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비합리적 경영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